안녕하십니까. 저는 경륜박사의 박진수입니다. 오늘은 부산 1경주와 광명 2경주를 살펴보겠습니다. 부산 1경주입니다. 7번 박준성이 축구로 나섭니다. 종합득점이 가장 높죠. 그리고 선행 저치가 위력적입니다. 도전선수이자 경쟁 상대로는 역시 종합득점 94점대의 기교파 2번 양진우를 꼽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크 추입에 등한 5번 이기주, 여기에 박준성의 세종팀 선배인 1번 장인석까지 가세를 하겠죠. 결국 이번 경주는 양진우가 실력 발휘를 하면서 무난히 들어오느냐, 아니면 장인석, 이기주, 장인석이 기회를 잡느냐 싸움이 되겠죠. 초주 줄서기는 박준성 앞에 장인석, 박준성 뒤에 양진우가 예상됩니다. 물론 박준성이 선배인 장인석을 직접 뒤에 붙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장인석은 마크에 능한 선수가 아니죠. 박준성도 비선수 출신이고 장인석도 비선수 출신이고 운영이 탁월하지 못한 둘이 만났기 때문에 장인석이 어설프게 마크를 시도했다가는 양진우, 이기주 노련한 선수들에게 몸싸움 밀리면서 오히려 독이 될 수 있고, 이 점을 장인석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준성 앞을 원할 것 같고, 또 장인석 앞은 인근적 세종 도안 후배인 고재준이 위치할 수 있습니다. 고재준은 지난주 일요일 김민남 앞에서 선행 3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고재준이 선행을 하고 장인석이 이런 고재준을 상대로 젖히기 타이밍을 잡을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박준성은 역시 장인석을 추주할 것이고, 자, 그런데 저는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그림이지만 고재준이 평소 일요일에는 선행을 곧잘 하지만 금요일에는 선행을 하는 경우가 많지 않았고, 또 장인석도 고재준이 좀 잰다 싶으면 참지 않고 그냥 선행을 감행할 수 있습니다. 이때도 물론 박준성은 차분히 장인석을 추주하겠죠. 비록 마크 추입형은 아니지만 인정을 받는 경기에서는 곧잘 마크 추입 승부 펼치고 있는 박준성이고, 또 양진우는 이런 박준성 뒤를 차분히 마크에 나갈 것이고, 사실 이기주 입장에서는 양진우 뒤따라가면 3착이 최선이기 때문에 앞쪽에서 적극성을 발휘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기주가 낙차로 쇄골 골절 수술을 받았었고, 또 오늘은 결승 진출과는 무관한 금요일이기 때문에 이기주도 무리하지 않고 양진우 뒤를 소극적으로 밟지 않을까. 결국에는 박준성이 추입을 한다 봤을 때 장인석도 먼저 선행을 하면 4코너 돌면서 직선 주로까지 가장 대열 앞쪽에서 경기를 리드해 나갈 수 있겠고, 결국 박준성이 추입을 시도할 때 장인석이 버티느냐, 아니면 양진우, 아니면 이기주가 따라 들어오느냐 싸움이 되겠죠. 자, 그런데 장인석이 선행을 했을 때는 아직까지는 뒷심이 좋은 편은 못 됩니다. 그리고 양진우는 꾸준히 지금 잘하고 있기 때문에 박준성 입장에서도 장인석을 배려해서 추입을 한다 하더라도 장인석이 버티기보다는 결국에는 양진우가 박준성을 따라 들어오면서 마무리되지 않을까. 그래서 쌍승은 대길팔릴 7-1을 저 역시도 가장 강조를 하면서 승부를 봐보도록 하겠고, 다만 이제 양진우가 박준성과 같이 들어오더라도 삼복승, 쌍복승은 장인석이 버티는 결과, 이기주가 따라 들어오는 결과 둘이 다 나올 수 있죠. 확률은 비슷해 보입니다. 박준성이 추입을 했을 때는 장인석도 승산은 삼복승, 쌍복승에서는 있는 사항이 있고, 그래도 우열을 가린다면 저는 양진우 뒤에서 이기주까지 따라 들어오는 7-2-5 먼저 더
1순위, 그리고 7, 2, 1을 2순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게 더 고민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쌍승, 다시 한번 7위, 쌍승 7위 강조를 하겠습니다. 이상 부산 일경주였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경주는 광명 이경주입니다. 6번 유태복, 6번 유태복이 강자가 되겠죠. 종합득점이 95.73입니다. 우수급에서는 안 되는 작전이 없죠. 언제든지 선행 젖히기 승부를 펼칠 수 있고, 또 유태복은 이번 주 특별 승급 기회를 잡았습니다. 지난주 결승에서는 정윤재 마크 2착을 했죠. 그리고 도전 선수는 2번 김명섭입니다. 차순위 득점자이고 최근 페달링이 가볍죠. 김명섭 역시 지난주 결승에서 세종팀 김민배 앞에서 젖히기 3착을 했습니다. 유태복과 김명섭은 오늘 처음 만납니다. 실전에서 아직까지 맞대결 경험이 없습니다. 그러나 서로가 서로를 알고 있겠죠. 특히 유태복 입장에서는 초반 활용할 선수가 필요하겠고, 이번 김명섭은 선행이 되기 때문에 유태복의 타켓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태복 뒤는 최근영, 이서혁 중에 한 명이 위치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최근영이 이서혁보다 점수가 높죠. 그리고 이서혁의 한 체대 선배입니다. 그래서 유태복 마크는 최근영이 한다고 봐야겠고, 또 김명섭은 4번 문인재 뒤에 위치하려 할 수 있습니다. 김명섭과 문인재는 24기 동기생이고, 또 김명섭은 문인재의 기량 그리고 스타일을 파악하고 있는 상태죠. 문인재가 가장 잘하는 작전은 선행형을 끌어내면서 내선에서 받아가는 작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문인재는 김명섭 앞에서 눈치를 살피면서 끌어낼 수 있겠고, 이때 김명섭은 선행으로 응수할 수 있겠죠. 그리고 유태복은 이런 김명섭을 역시 몰아갈 것으로 보입니다. 언제든지 젖히기를 쓸 수 있는 강자지만 무리할 이유는 없어 보이고, 최근영은 그리고 이서혁은 이런 유태복 뒤를 추주하겠죠. 자, 그리고 문인재는 김명섭이 유태복보다 더 세면 김명섭을 직접 받아가려 하겠지만 유태복이 센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유태복까지 내선에서 받아가겠죠. 그리고 타코너 들면서 직선주로 대열 변화가 없겠죠. 김명섭은 계속해서 선행을 할 것이고, 자, 그러면 김명섭이 버티느냐 아니면 최근영을 비롯해 나머지 마크형들이 따라 들어오느냐, 쌍승은 6이냐 아니면 다른 경주권이냐 놓고 결정을 하면 되겠고, 자, 제가 부산 일경주에서는 장인석이 박준성 앞에서 선행을 하면 버티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경주에 김명섭은 버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즉 유태복이 추입을 했을 때는, 그리고 김명섭이 동기생인 문인재의 탄력을 받아서 홈이나 1코너 정도에서 치고 나갔을 때는 비교적 시속이 잘 나오면서 버틸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결론을 내린다면 쌍승 6위, 쌍승 6위 강조를 하겠습니다. 쌍승 6위 강조를 하겠고, 자, 여기에 이제 삼복승, 더 나아가 쌍복승은 최근영, 이서혁, 문인재의 경합 양상인데, 이서혁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 어쩌면 유태복, 김명섭, 최근영 다음으로 인기를 모을 수 있겠지만, 저는 최근영 마크를 했을 때는 그림이 안 나오기 때문에 최근영이 김명섭 뒤를 놓치지 않는 623 배당 역시도 이게 댓글 팔리겠죠. 그래서 확률상 가장 기대를 할 때는 623을 선택해 볼 수 있겠고, 쌍승 쉽게 6위 승부를 보고 삼복승이나 쌍복승에서는 배당을 한번 노려보겠다 생각하시는 분은 문인재가 최근영 상대로 내선에서 비벼대면서 몸싸움을 걸어갔을 때 최근영이 순간적으로 이 코너 돌면서 밀릴 수 있죠. 또는 병주 상태로 계속 따라붙다 하더라도 문인재가 내선에서 역시 따라붙게 된다면 결국에는 최근영이 4코너 돌면서는 밀릴 수 있겠고, 그래서 저는
한복승, 쌍복승은 623. 왜 2순위로는 배당이 살아있을 624를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광명 이경주였습니다. 오늘도 제가 설명드린 부산 1경주와 광명 2경주 외에도 나머지 경주에서 꼭 전승하시기 바라며 추석 명절도 뜻깊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 박진수였습니다.